오늘의 마지막 영상 371쪽.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가지고요. 아래에서 6번줄. 노임, 노동을 제공한 대가, 돈이요, 돈. 내가 오늘 하루에 얼마 벌었다. 노임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입니다. 공사업자가 그 받은 금액 중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은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노임은 압류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그냥 집 근처의 공사 현장을 보시면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안전모 쓰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임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72쪽에 도급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도급이라는 단어는요 민법에 나와요. 민법에 이제 내가 노동의 대가를 제공하면 그 노동의 대가에 맞는 보수를 받게끔 되어 있는 게 민법의 원칙이에요. 이건 그래서 사실 소방에 관련된 얘기라기보다는 어느 계약이나 여러분이 급여를 받을 거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하든, 이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주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나는 돈을 줄 테니 너는 뭘 주겠냐, 나는 당신이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거는 상식이면서도 너무 당연한 그 법률, 민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노임을 안 준다든가, 뭐 노임을 주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든가, 뭐 별의별 일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어떤 거요? 어떤 기업이 하청이라 그러죠. 재하청이라 그러죠. 또 다른 기업에게 업무를 띄어서 줘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요새 이제 이게 잘못되면 갑질이라 그래가지고 하청업자한테 돈도 안 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요새는 많이 개선됐어요. 옛날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일부러 돈 늦게 주고, 뭐 돈 나중에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뭐 도망가고,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형사건 걸리면 이제 보통 사기죄입니다. 이렇게 돼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워낙 이게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특히 일당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받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에 관련된 법률은 따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이 도급,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돈을 안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이 만약에 확정적으로 법원에 따라서 확정적인 판결, 너희는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라는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은 사실상 정부의 계약은 불가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6쪽의 맨 위에 줄입니다. 발주자는 계약을 수행하기 전에 계약을 수행할 때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금액이 미달되는 경우는, 이러이러 어떠한 것을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정부요, 공공기관이 이제 어떤 소방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이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이 일을 대신해줄 업체를 찾습니다. 계약을 합시다라고 하면은 계약 금액의 몇 %,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일을 시키는 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령에 이런 네모칸에 이 별표 서식에 얼마 이상은 얼마를 줘야 되고, 얼마 이상 그 공사 계약의 단가가 다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죠. 야, 우리는 정부 국가기관인데, 야, 너희는 시키면 하는 거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냐. 자, 이것만 받고 일을 해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정성, 야, 이게 정말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부족하냐, 이런 것 등등을 심사하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계약 금액이 너무 불공정하다 그러면은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든 뭐든 이렇게 민원을 제기할 창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지금 우리 수업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78쪽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위에서 5번째 줄이요. 15일, 보름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건 공사 끝나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79쪽에 맨 위에 네모칸에 7번과 8번 선급금, 착수금이요. 공사를 시작을 하면 일정 금액을 줍니다. 그 다음에 기성금, 이제 완전히 완료됐을 때 주는 것들 당연히 나눠주는 거고요. 이거는 역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법령에 다 정해져 있어요. 며칠 이내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깔끔하게 다 처리가 돼요. 요새 같은 경우는요.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거냐. 자, 382쪽이요. 382쪽에 아래에서 6번째 줄입니다. 시공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공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자, 시공능력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그 유효기간, 이른바 여러분들이 많이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그 점수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거 정도. 그리고 넘어갑니다. 뭐 사실 이제 또 394쪽과 395쪽 아주 사실적인 내용이죠. 394쪽과 395쪽도 우리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평점, 평점이 있어요. 평점, 가중치 이런 게 있는데, 특급 기술자를 고용하면은 가중치를 더 주고, 예를 들어서요. 자본금이 좀 많다 그러면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업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이 돈이 좀 없어질 때도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사업체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점수를 더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인재를 더 많이 고용하고 있으면 점수를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394쪽과 395쪽에 이런 그 평가 기준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을 할 때 이런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다 점수가 다 매겨지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임의대로 조작할 수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소방과 같은 경우는 공법의 영역이요. 사법, 우리가 개인과 개인이 계약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법적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과 안전이기 때문에요. 공법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계약을 어쩌고저쩌고 해도 공법에 따른 법령에 따른 기준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제가 오늘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것을 좀 간과하면 나중에 굉장히 큰 피해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령에 대한 거 좀 몰아서 말씀드릴게요. 건설산업기본법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건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법이에요. 자, 이 법은 건설, 공사,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련된 기본사항을 정한다.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법에 무조건 적용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련된 법률인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잘못돼서 부도가 나거나 등등등에 관련된 거고요. 이럴 때 그러면은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주는 기업이 갑자기 망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건데, 이 채무에 관련된 파산에 관련된 법은 우리 법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거에 특화되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몰라요. 법률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원자력 안전법은 이게 이제 소방시설업의 좀 예외적인 부분인데, 원자력은 세계 어느 나라나 원자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특급 비밀입니다.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기업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원자력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나 핵무기를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 폐기물 같은 경우 이런 시설은 어느 나라나 특급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체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인데, 자, 제가 한 1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데,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원사업자, 흔히 돈을 주는 사람, 그리고 좀 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급사업자, 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이런 사업자들, 이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가 있는데,
이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갑질한다고 이제 요새 난리가 나고요. 특히나 이제 그 기술자 개인, 이 기술자 혼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고치시는 분들이 의외로 우리나라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가끔은 이제 안타깝게도 뭐 사망하시거나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이 수업하고 논외의 얘기예요. 좀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뭐 법률의 보호에서 좀 벗어난 좀 영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이제 노동법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리 소방법하고는 전혀 좀 다른 얘기입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얘기고,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소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사업을 하고 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 분들한테 적용되는 법이고요. 소방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법이 아니라 공법 영역이기 때문에 뭐 누구하고 어쩌고저쩌고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공법의 영역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사소한 것, 뭐 규정, 그 다음에 뭐 내라는 거 내고, 교육받으라면 받는 거 전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소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면 개인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 자격을 갖추는 게 무엇보다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